무손 이야기 탈출 2화입니다. 두 번째, 기억. 대략 10년 전쯤일 것이다. 영미가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니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것이다. 보다 나은 학군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형수는 경주 엄마를 처음 만났다. 새로 분양 중인 아파트인지라 한창 이삿집 센터에 차들로 부쩍 걸 때였다. 형수는 이사를 오면서 그날 공교롭게도 옆집 경주내로 이사를 왔다. 먼저 온 형수는 탓에 두어 시간이나 컨테이너 차를 대기시켜야 했지만 군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형순이 본 경주 엄마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커다란 눈망울에 뽀얀 피부는 처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웠고 엄마를 쏙 빼닮은 경주도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다. 아마도 경주와 영미가 친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동갑 터울에 새로 입학한 초등학교까지 똑같자 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다녔다. 경주 엄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주말만 되면 엽총 한 자루를 들고서 이산 저산 돌아다니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밀렵이 불법인 것도 모르는 형순의 가족에게 꽁이며 토끼 고기를 나눠주던 그가 떠오르게 되었다. 제법 솜씨가 좋은 모양인지 멧돼지를 잡아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형순의 남편까지 나서서 피에 절은 포대자루를 옮겨오곤 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형수는 가끔씩 그날을 떠올려본다. 경주와 영미가 안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형수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야말로 평범한 날이었다. 벼랑과 찢어지는 폭발음에 형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자 바닥 곳곳이 불구덩이였다. 거칠게 찢겨 발견진 스프레이통이 나 뒹굴고 있었고 아이들은 기절한 듯 움직임이 없었다. 영미야! 형순이 재빨리 영미를 들쳐업고 거실로 나왔다. 다리에 붙은 불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 대충 끈 뒤 다시 그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경주가 불구덩이 속에 얼굴을 처박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경주를 일으키던 찰나 막 불이 옮겨붙기 시작한 도화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영미가 좋아하던 세일러문도 보지 못한 채 학교 숙제를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 형수는 불가사의한 힘이라도 이끌린 듯 도화지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을 틀어 도화지에 붙은 불을 끈 뒤 이빨로 그것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경주를 안고 거실로 나왔는데 경주의 얼굴은 이미 처참하게 훼손된 후였다. 한쪽 눈꺼풀은 거진 타버려서 힘을 거는 동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인중 쪽으로 뒤집혀 올라간 입술에서는 기괴한 수포들이 울룩불룩 솟아나왔다. 충격을 받은 형순이 멍하게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뛰어들어왔다. 폭발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안방에 불을 끄고 119까지 불러주었지만 형수는 경주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온 경주 엄마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형수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자신이 도화지를 줍지 않고 경주를 먼저 빼냈다면 괜찮을 수가 있었을까? 수백 번 생각을 해봐도 대답은 아니오였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경주의 얼굴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다. 수포 한두 개쯤은 없앨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화상의 치료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형순도 잘 안다. 종아리에 난 손바닥만한 화상 치료에도 영민은 있는 대로 비명을 질러댔다. 하물며 경주는 오죽했을까? 둘은 같은 병원에 입원했고 형수는 경주의 치료 과정을 여과 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경주의 엄마의 건조한 음성에 형순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습한 공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확 끼쳤다. 곰팡이 냄새에 옅은 지린내를 섞어 놓은 듯 악취였다.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올라서자 기이한 광경들이 나타났다.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나일론 비닐들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다. TV, 에어컨, 소파 할 것 없이 모조리 불투명한 비닐송에 들어가 있었다. 전화기는 아예 코드가 뽑힌 채로 비닐에 돌돌 말려져 있었다. 경계심을 품고 형순이 주위를 살폈다. 전체적인 골격은 자신의 집과 비슷했지만 을신연스러운 내부는 완전히 달랐다. 형순이 어정쩡하게 서있노라니 그녀가 앉는 것을 권했다. 바닥에 앉자 엉덩이를 통해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러고 보니 집안 전체가 싸늘했다. 형순의 머릿속에 비늘로 덮여 있을 보일러가 떠올랐다. 저 대접할 게 이것뿐이네요. 그녀가 오렌지 주스를 한 잔 건네고는 형순의 맞은편에 앉았다. 괜찮아요. 형순은 건네받은 오렌지 주스를 슬며시 내려놓았다. 근데 무슨 일로? 그녀의 시선이 형순의 주스 잔으로 향했다.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녀가 침묵하자 형순이 놓았던 잔을 슬그머니 다시 들어올렸다. 저 경주는 잘 있나요? 억지로 주스를 한 모금 밀어넣자 식도 입구에서부터 거북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주스가 상하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부패한 우유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메스꺼웠다. 저 경주야, 나와보거라. 영미 아줌마 오셨어. 그녀가 형순의 뒤쪽으로 고함을 치자 당황한 형순이 그녀를 말렸다. 놔두세요. 자는가봐요. 그녀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몇 년 만에 손님이 오셨는데 계속 방구석에 숨어있을 작정이야? 형순이 한 번 더 말리려는 찰나에 조용히 방문이 열렸다. 경주의 방은 형순의 뒤편에 있었지만 정면에 매달린 전신 거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춰지고 있었다. 시커먼 뭔가가 방바닥을 쓸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이 머리카락인 것을 깨달았을 때 형순의 입은 저절로 벌어졌다. 그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는 듯 시커먼 머리카락들이 허리와 다리를 지나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기다란 레이스 치마 역시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카락과 함께 바닥을 쓸자 기분 나쁜 마찰음이 생겼다. 발이 보이지 않아 미끄러진 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귀신 같은 경주의 등장에 형순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안녕하세요. 경주의 입에서 철판 긋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두한 말기 환자가 성대에 기계를 연결해서 내는 소리와 비슷했다. 경주의 음성에 형순이 목덜미에서 소름이 쫙 돋았다. 벼랑간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맹렬하게 솟구쳤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잠시 멈췄던 경주가 슬금슬금 걸어 형순을 지나쳤다. 제 엄마 옆에 선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허! 경주의 얼굴에 형순이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의료용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두 눈만은 오롯이 드러난 상태였다. 오른쪽 눈에 눈꺼풀부터 눈썹 중간까지 피부 가죽이 아예 없어진 상태였다. 그 자리를 덮칠 땐 안구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이제 말해봐요. 경주 엄마가 정적을 깨며 형순에게 말했다. 다름이 아니고요. 그 목격자 진술 부탁하려고 이렇게. 무슨 말이죠? 형순의 경주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가서 말하면 되나요? 네? 그냥 본대로 말하면 되냐고요. 그래요. 그냥 몇 마디 말만 하시면 끝나요. 네, 그렇게 할게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네요. 형순이 허탈할 정도로 그녀는 쉽게 승낙했다. 위험할 것 같아. 조용하게 서있던 경주의 입에서 다시금 쇳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형수를 바라보았다. 무심한 듯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에 형수는 왠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경주는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소독을 받았다. 검붉은 피딱지와 함께 흰노란 진물이 범벅이 된 붕대를 풀 때면
경주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소독이라도 해봐야 뭉개진 얼굴에 과산화수소를 붓는 것이 전부였지만 장정이 두 명이 달려들어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소독약이 경주의 얼굴로 쏟아지마 새하얀 포말들이 끊는 것처럼 솟구쳤다. 고통이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경주는 매번 경기를 일으켰다. 경주를 붙잡은 장정들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을 때야 비로소 소독은 끝났는데 어찌나 심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경주의 환자복은 땀에 흠뻑 절어있는 상태였다. 소독이 끝나면 간호사가 들고 있던 대바늘로 수포들을 터뜨렸다. 분화구처럼 부풀어 오른 수포들이 경주의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그것을 터뜨릴 때마다 역한 고름 찌꺼기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곤 했다. 그녀는 그런 딸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피하지 않고 함께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새 붕대로 얼굴을 감쌀 때며 경주의 손을 잡고 안쓰러울 정도로 오들오들 떨어대는 것이었다. 그녀는 형순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까맣게 죽은 눈으로 형순을 바라볼 뿐이었다. 분사되는 스프레이에 불을 붙이고 놀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다. 불씨 하나가 주입구를 통해 통 안으로 압축된 가스가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